클럽. 안녕하십니까, 웨이터 민동기입니다.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어서 오십시오. 관훈 나이트 클럽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유, 어떻게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고요? 올해 저 새신랑의 한가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한가위요? 예. 당직 4번이었어요. 더 낫지 않아요? 아니요. 저만 4번이었으면 괜찮은데 네. 와이프 되신 분이 네. 당직이 3번이 걸렸어요. 근데 둘이 하루도 안 겹쳤어요. 그래서 꼼짝 말고 그냥 양가 집 그리고 저희 집 이렇게만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 뭐 저기 고향은 인천으로 가셨구만. 그렇죠. 네, 인천으로 비성길을 다녀오셨습니다. 실제 저희 부모님 댁도 인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당직 4번? 네. 당직 3번. 3번. 아니 뭐 대단한 일도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당직을 받아야 했나? 아니 이게 대단한 일이 없지만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아무리 연휴가 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롤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죽어 보이면은 언론이 그렇죠. 또 미디어가 좀 그래요. 큰 이슈가 없지만 또 당직을 서다보면 잔잔한 것들이 있습니다. 노벨상 이제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 근데 큰 이슈는 없었는데 저희 김도영 기자가 큰 이슈를 그렇죠. 그래요? 연휴 동안 계속 만들어냈죠. 보통 그런 것들은 고향에 가기 싫어한다든가 연휴에 별로 할 일이 없는 싱글들이 할 일이 뭐 있냐 해가지고 몇백 페이지 되는 그 회의록을 다 면밀히 검토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이거 월급을 얼마 주길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많이 안 주는 걸로 아는데. 돈 받는 것도 없어요. 연휴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 제가 하기 좀 그렇지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너무 미디어 오늘 훌륭합니다. 이런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어떤 건강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쫙 국민TV 후원 전화번호. 알겠습니다. 조합원 가입 방법은 미디어는 홈페이지. 자, 오늘도 또 이제 한가위 연휴 지났고 한가위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주 쉬었더니 뭐 많은 분들의 항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위에 어떻게 항의를 받죠? 텔레파시로. 미디어 오늘이 무슨 뭐 채용을 특별하게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잘 보지 못했어요. 뭐 마감됐습니까? 아니요, 17일까지. 17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뭐 그거나 광고하시죠. 17일까지 마감인데 아무것도 안 봅니다. 뭘 봐요, 그럼? 일단 서류에 이름, 그 다음에 사진도 안 붙입니다. 뭐 개인정보 이런 거 없고요. 부모들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신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걸 취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서 같은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괜찮다 싶으면은 면접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번 선발을 하는 거고요. 대한제국 경성시의 이완용이 만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일단 서류 면접만 봤을 때 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면접에서 이제 아주 강도 높고 디테일한 그 서류 전형 때 좀 고를 거 아니에요? 고르죠. 한 대가 100명분 합격될 만한 100명분을 내가 보내놓고 당일에 안 가는 거야. 어디서 이력서를 차떼기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딱 그 킵해 놓습니다. 킵해 놓은 다음에 지원 블랙리스트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당사자의 SNS를 관리 감독하고.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안 붙이시고 정말 그 뜻이나 의지가 있는 분들은 그 미디어를 한번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숙고해서 맞습니다. 우리만 죽을 수 없지. 같이 죽읍시다. 알겠습니다. 사진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진과 실물이 같은 영화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저도 직원들을 많이 뽑아봤지만은. 그렇죠. 이것만 보면은 무슨 모델들이 다 지원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차마 그 얘기는 못했는데 전 이제 경영진에서 같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제가 들어갔잖아요. 하면은 저는 차마 속으로 많이 다르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경영진들은 묻습니다. 네. 사진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런 사진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돈만 들어요, 돈만. 돈만 들고 네. 괜히 또 그 사람의 정직성을 또 의심케 하는. 예.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쇼한 침대.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 우선 그 MBC 얘기부터 해야 될 텐데. 예. 너무 길어졌어. 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좀 수습을 해야지. 연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휴가 좀 길기도 했고. 네. 근데 뭐, 사실, 뭐, 방송통신위원회나 검찰이나 지금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질긴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 안에 있는 세력들이 질기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추석 이후에는 지금 좀 검찰이 앞에 좀 나선 좀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지난 10일에 김재철 전 사장의 측근인 네. 전영배 MBC CNI 사장이 소환이 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영배라는 사람은 이제 엄기영 사장 때 보도국장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때 신경민 앵커가 하차를 할 때 관여했던 것으로 신경민 의원이 선배인데 싸가지 없이 내쫓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전영배 국장이 취임을 해서 신 선배 잠깐 뭐 식사를 하십시다 그러자 그래서 이제 만났더니 전영배 국장이 일성이 그거예요.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한테 그런 얘기를 군번이나 뭐 여러 가지 실력으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조금 날아가죠.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둘이 앉아 있는데 신 선배 멘트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워딩 그대로입니까? 네. 그래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안경 벗어 들어가야지. 귀 다쳐. 네, 그렇지. 맞아요.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말을 바꿀 수는 없잖아. 우리가 다 판단이 있고 뭐 우리가 저기 이 뉴스를 하는 게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좋은 자리 모셔둘 테니까 그만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나는 내 발로는 못 내려가니까 인사발령을 한다면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회사원인데 우리가 명령제 한 장에 죽고 사는 회사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죠. 그게 3월 중순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안에 이제 잘리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대철 시절에 뭐 보도본부장, 뭐 기획조정실장, 특임이사 이런 잘 나갔죠. 진짜 핵심 요직들을 두루 거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핵심 보직을 거치는 그 기간이 바로 2009년에서 2011년 그 국정원에서 방송장관 문건 관련돼서 내용이 나온 그 시기랑 좀 일치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영배 형이 또 이렇게 OEM형 포도 책임자를 하셨구만. OEM, 네, 주문 제작이요. 네. 그래서 MBC 내부 구성원들은 왜 추석이 지나자마자 김재철의 최측근인 전현배를 불렀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국정원이랑 접촉을 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뭐 전현배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 그 사실에 대해 좀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국정원하고 내부의 소통 없이 그런 문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좀 의심이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하나둘씩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방송사에 참여정부 때요 국정원 담당 요원들이 있습니다. IO라고 요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정보과 형사들이 기분 나쁜 게 그 사람들도 출입을 한다고 해요. 출입을 하는데 왜 출입을 하겠습니까? 경영진이라든가 동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다 접촉을 해요. 근데 그게 한번 아작이 난 경우가 있었는데 김중배 MBC 사장 시절 때 PD 수첩 제작진하고 국정원 MBC 담당 요원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담당 PD를 술자리에서 한 대 친 거야. 실제 폭행을요? 네, 친 거야.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나섰습니다. 그래서 김중배 사장이 그 사건을 접하고 그 시간부 이후로 모든 경찰청 정보과 국정원 하여튼 그 라인들은 전부 출입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기관원 출입 금지. 완전히 기관원 다 출입 금지를 이게 바로 저 74년 그 동아투이 사건 때 그 당시에 그 우리 동아 언론인들이 기관원 출입 금지 그 편집국 입구에 쫙 붙여놨어요. 기관원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들어와서 옛날에 저 사슬 팔았던 때는 아니 사진이 왜 여기 들어가냐?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제목이 왜 이러냐? 기사 내용 이거 빼라. 특정한 어떤 아이템은 아예 다루지 마라. 보도 지침을 내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씨발 무슨 언론인들을 호구 노예로 알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게 참여정부 시절에도 계속 유지가 되오다가 그 사건 이후로 MBC에서 전면 출입 금지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KBS 정영주 사장 시절 때도 출입을 했는데 그 이전만큼은 아마 이른바 활보를 못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기관원들을 전면 출입 금지를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MBC 동태 파악하기가 약간 어려워졌잖아요. 이 들어가서 사람도 만나고 뭐 대면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MBC를 출입하고 있는 미디어를 기자인 저한테 하려고 그래서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요? 아니 거기 정보 만약에 줬으면은 그렇죠. 그 이제 국정원 끈 앞으리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요즘 많이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나자 그래 밖에서 만나자 그래도 워낙 김중배 사장이 단호하게 하니까 밖에서도 이제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없냐. 있어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냐. 열심히 좀 고생하시라. 이제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뒤로 정권 교체되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다시 부활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들에 따르면 기관원들이 다시 활개를 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자유롭게 있었고요. 돌아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사장이나 보도 책임자들이 한 통속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갑자기 저 새끼가 생각이 나네. 그 저 새끼가 말이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저 보고했다는 거 아니야. 듣기로는 이 씨발 그러면 지가 국정원 역할을 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거를 만약에 진짜 방송사 구성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걸 왜 만드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왜 자기가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이제 이명박이가 집권을 하니까 아무래도 또 이명박의 그 어떤 흉중에는 자기 편을 방송에 전면에 내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읽은 거지. 그러니까 저 새끼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기 음악 좀 띄워주시고. 저 새끼 KBS 사장 바뀌면은 MBC 사장 바뀌면 그리고 YTN 사장 바뀌면 연합뉴스 사장 바뀌면은 넌 죽었다 이 새끼야. 이상입니다. 근데 이미 김용민 PD도 잘 알겠지만 어지간한 방송사 제작진들한테는 이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그 악명에 대해서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새끼는 아마 이제 앞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 부고란에나 노출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워낙에 많이 지금 알고 있어요. 악명이 자자한 거죠. 그러니까 싸가지도 없고 방송도 못하고 그런데 그 치고 올라왔어 저 새끼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새끼가 누구냐? 저 새끼는 압니다.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내가 그 본인이다 하고 이름을 까는 순간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저 혼자 바보 되는 거지 뭐.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죠. 뭐 MBC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 좀 드리면 어제 나온 소식인데 우리 녹화일은 목요일. 목요일 수요일에 나온 소식인데 김장겸 MBC 사장이 4,200만 원 상당의 특급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 MBC 사장들은 이렇게 호텔을 좋아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전 사장들도 뭐 그 정도 호텔은 아니지만 다 이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아니 진짜 어이없는 게 그 MBC가 상암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MBC 임원들한테 근처 호텔에 피트니스 이용 혜택을 줬대요. 근데 대상이 8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MBC 임원들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상암동 MBC 4옥 인근의 기업 호텔인데 여기 호텔 회원권이 원래 보증금 1,000만 원에 연 이용료가 190만 원. 연 이용료 19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월 하면은 15만 원 정도 하니까. 그렇지. 그거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왜 임원들의 피트니스 비용을 MBC가 대줘야 하는지가 의문이고. 그러니까요. 일도 잘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종무에 시달리면서, 그런 거 이용하면은 이해가 되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근데 여기서 김장겸은 아예 한 발 더 나와가지고 그 호텔에서 하지 않고 자기만 특별히 여의도 인근에 뭐 니은 호텔 이런 데 가가지고 여의도에서 상암동 왔으면 상암동 근처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이용해지 왜 예사옥 근처 가가지고 그러나? 업그레이드인가요? 업그레이드라기보다는 호텔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좀 아예 이제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 같은 거를 끄는 모양이에요. 이게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자유한국당 이런 국회의원들하고 회동하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회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먼저 운동하고 점심 먹으러 거기로 가는 거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녁 먹으러 간다든지. 운동들을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그렇죠. 뭐 피트니스에서도 많이 만난다고 하잖아요. 남은 게 건강밖에 어디 있겠어요. 버텨야지. 버티려면 그것도 건강히 해야 됩니다. 그럼요. 돈 없는 뭐 구야당 쪽 의원들은 국회 피트니스 센터를 아니 그러니까 상암동 MBC 사옥이 얼마나 커요.
그냥 엽기 몇 개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피트니스 시설을 간단하게 갖다 놓고 거기서 하시면 그럼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고. 아니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따라 붙는구나. 간식 같은 거. 사장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근데 이 김장겸이 쓴 호텔 피트니스 이용권이 보증금이 4,250만 원. 그리고 연 이용료가 380만 원이에요. 그건 회사가 다 된 겁니까? 회사가 된 거죠. 시발. 아니 지금 제작비는 그렇게 다 깎아놓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래서 MBC 구성원들이 열폭한 거죠. 정작 필요한 이런 거는 자꾸 제작비를 동결시키거나 깎아놓고서는 왜 그런 데다 회사 돈을 쓰냐는 거지. 방송사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제작비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제작비에 따라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뭐 사람 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인한테 많은 개런티를 주는 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백업 인력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께 일하는 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그램의 질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노동 강도도 많이 줄어들고요. 예. 과로 문제도 있는데. 근데 뭐 그때 MBC에서는 뭐 회사가 어렵다, 뭐 경영 사정이 어렵다 이러면서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뭐 기본급 동결, 뭐 수당 2% 인상 뭐 요 정도만 했다는데 자기들 임금은 한 8.5% 기본급을 올렸다고 하고 피트니스 센터까지 그렇게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피트니스 회원권 이게 구입에만 1억 2,250만 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연 이용료만 2,360만 원. 너무 비싸다. 새끼들은 완전히 그냥 뭐 잔치를 벌였구나. 잔치를 벌여. 그건 너무 그렇죠. 비싼데, 완전 진짜 말씀대로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들이 또 주요 보직을 돌아가면서 맡았잖아요. 이게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상당히 회사에게 불리하게 비용이 많이 나가게 하는 뭐 그런 꼼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자들이 이렇게 주요 보직을 돌아가면서 마치 회전문식 인사를 하는 이유도 그런 퇴직금 관계 혹은 뭐 급여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돈을 회사로부터 가져가기 위한 그런 꼼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MBC요. 연말에 제어가 취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들은 굿바이 하는 거지 뭐. 없어진 회사에서 뭐 퇴직이면 해봐야 뭐 하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MBC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MBC. 그러니까 지금의 MBC 구성원들, 이런 구성원들은 웬만큼 고용 승계를 하고요. 근데 정 아니다 싶은 사람들, 그럼 정리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승계를 해서 새로운 MBC,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영방송 만드는 과정에서 정수장학회 털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진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고 국민투표에 준하는 그런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MBC 사장 선임 구조를 만들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 과거로부터 완전히 탈피하고 새로운 MBC가 출발하는 건데 뭐 이름도 바꿔도 되죠. 뭐 바꿔도 되니까 저는 MBC를 연말에 좀 우리 구성원들이 고생하겠지만 11월 말까지는 그냥 이 구도로 가고 11월 말에 그 제어가 여부가 결정된다면서요. 그렇죠. 연말쯤에 이제 결론이 나죠. 네. 그 12월 2일이 MBC 창사 기념일이거든. 12월 2일에 문 닫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생일날이 제삿날. 그렇게 해서 외국이 딱 좋게 그 MBC의 운명을 결정하고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거죠. MBC가 중요해? 공영방송이 중요해? 그게 사실 현실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수장학회 지분을 처리할 때 그 지분을 누가 인수할 것인가. 그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MBC... 그 MBC는 그냥 가는 거야. 그 정수장학회와 함께 그냥 가서 그냥 섬유라는 거고 아예 그 허가 취소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체제로?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들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공영방송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새롭게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가자는 거야. 아예 공영체제로? 지금 MBC도 완전히 삼열시키고. 그게 뭐가 큰 문제가 있어요. MBC라는 회사는 껍데기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공영방송 아니야.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적폐덩어리인데다가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MBC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서라도 저는 뭐 지금 MBC라는 법인은 그냥 굿바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MBC는 뭐 진짜 ITV처럼 사라지는 거지. 예, 김효민 PD는 지금의 MBC가 뭐 수술의 칼도 못 댈 정도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한번 그래도 수술대에는 올려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지금 나한테 감히 그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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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오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관훈 나이트클럽, 한국 신문방송 인터넷 미디어 종사자의 재충전 공간.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와 김용민 미디어 피폭자가 함께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 법인책 어떻게 그대로 가져갑니까? 맞아요. 지금 워낙 MBC가 지난 9년 동안 세월을 지나오면서 네. 너무 심각하게 좀 변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이거를 털고 가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아나운서실 절반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까? MBC가 네. 그 사력을 기울여서 키웠던 그 인재들인데 그분들에게도 재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거는 저는 새로운 법인, 새로운 MBC, 새로운 공영방송에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들의 어떤 고용은 승계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그 사람들 어느 부서에 배치할지 보직과 관련해서는 내부의 어떤 그 또 정해진 틀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면 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임원들을 날리자는 거야. 지금 임원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영진을 바꿔서 수술대 올려서 MBC를 수술하는 그 작업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바꿔서 한다 하더라도 또
이게 단기간에 워낙에 지금 9년 동안 아니 뭐 오래 걸릴 게 뭐가 있지? 거기 DNA를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실제로 취재 부서에서 제외된 이런 기자 PD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을 새로 만드는 신생 공영방송 TF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MBC의 그 구성원들 특히 해직됐던 분들 또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이라면 이제 언론노조 MBC 본부를 말하죠. 이런 분들의 포괄적인 의견을 모아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다 일하던 사람들인데 현업에서 실무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 이미 갖고 있는 물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그냥 뭐 거의 페이퍼워크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내부 DNA 문제? 그건 사실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김장겸이 물러나고 새로운 사장이 선임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보다 더 쉽게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의 MBC를 문 닫게 하고 MBC라는 법인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공영방송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경영진을 바꿔서 MBC를 개혁해 나가는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차피 허가를 취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어떤 게 장단점이 많은지는 솔직히 저도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자, 우리가 다 같이 판단을 못 하는 거고 제가 또 MBC에 출연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무슨 노조연사에나 가끔씩 불려갔지 잘 모를 수 있어. 이거 갖고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김장겸이가 안 물러난다 그러면 뭐 강제로 끌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법인과 함께 굿바이 하도록 하는 방법.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혀 비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법인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수라고 고단수라고. 이 씨발 김장겸이 저 자리 지켜가지고 우리 직장 다 없어지네? 이런 얘기가 번져보십시오. 그좀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김장겸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김용민이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또 무관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좀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실제로 소수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MBC가 개혁하는 수준으로 예전에 MBC로 돌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 굉장히 러프하지만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이제 그 방법을 선택을 하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ITV 종사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ITV 취소한 거랑 MBC를 취소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아마 굉장히 느끼고는 있을 텐데. ITV 없어서 뭐 노무현 정부가 부담 아니었죠. 그건. 뭐 타격을 입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었죠. 근데 MBC는 약간 부담을 가질만 하죠. 여담인데 ITV의 그 구성원들 상당수가 OBS로 갔잖아요. OBS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어떤 분이 저한테 줄기차게 메일을 보내서 OBS 사장이 되라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하도 보내길래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시켜주면 하겠지만 누가 나한테 시켜주느냐. 그렇게 답장을 한 장 보냈습니다. 오늘 또 올지 몰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니 끊임없이 메일을 보냈는데 황당하더라고. 거기서 아니 무슨 이사회 구성원들이 한 분이신가. 백성학 사장 아니에요? 백성학 회장 아니에요? 근데 ITV에서 이제 OBS 됐을 때 그때 뭐 부푼 꿈들 다양한 희망들이 나왔는데 왜 잘 안 된 걸까요? 주철환 형이 그때 초대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 근데 진짜 그 영암모자라는 대주주 그쪽에서 별로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송을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한 그런 로드맵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여러 측면에서 그 원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딱 하나예요. 방송에 대한 철학이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제작 마인드라든가 이런 게 없는 대주주가 됐든 사조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적 토대를 지원을 하더라도 안 돼요. 방송의 문외한인 윤세영 회장님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을까? 본인은 문외한이었지만
라인업을 깐 거는 전문가들로 깔았죠. 다 데리고 왔잖아, 다. 근데 표재 순위니 뭐 이런. 그럼요, 다 데리고 왔죠. 네. KBS, MBC 출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 진행자들 또 이제 출연진들을 일대 혁신함으로써. 이 스무스의 노예들. 네. 아니 근데 이거 뭐 제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그 1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SBS 기자들 라인업을 보면은 사람들은 잘 뽑았다. 아니 그만큼 투자를 했어요. 인적 자원에 대해서 SBS는 투자를 했어. 네. 근데 OBS는 과연 그랬는가?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서 자꾸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그리고 자꾸 오더 때리려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SBS는 개국하자마자 막 모래시계 같은 엄청 났어요. 굉장히 진짜. 좀 정치적이기도 하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드라마를 대작처럼 딱 내놨는데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기억나기로는 KBS, MBC에서 개그맨들 끌어왔어요. 그렇죠. 전속 개그맨들. 그리고 또 이제 신참 개그맨들도 기수별로 다양하게 뽑았고, 그 중에 김구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동엽도 있고요. 신동엽은 특채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OB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투자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만 누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윤세영 회장님 만세! 그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근데 그때 원래는 OBS가 출발 시점에서는 영안모자하고 CBS가 같이 손잡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긋나면서 전쟁을 했죠 또. 그게 잘 됐으면은 뭐 CBS는 방송 경험이 뭐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그때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CBS가 보도를 담당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영화모자 쪽이 담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내부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 컨소시엄 형태가 가장 괜찮았었죠. 왜냐면 보도는 CBS는 어차피 역량이 검증이 되는 방송사잖아요. 충분히 그걸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제작 파트라든가 이런 거는 영화모자 쪽에서 뭐 스카우트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렇게 역할 구분을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안 왔을 텐데. 근데 뭐 방송에서 보도가 정치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변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청률과는 사실 무관하죠. 무관하죠. 뭐 SBS가 뉴스 잘해서 오늘의 SBS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그런 투자 드라마 한 편에 뭐 한 몇백억 들어간다. 그게 어떻게 어느 재벌이 이렇게 돈을 수십개 내놓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SBS는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종편이 잘 안 되는 이유도 JTBC만 되고 나머지가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TV조선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한반도라는 대작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그런 드라마를 볼 시대가 아니어서. 아니 그리고 너무 초반에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폭망했죠. 폭망했어요. 그 드라마를 황정민, 김정은 주연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조연급으로 나오는 조연의 이름이 민동기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 뭐 국가주의적인 막 그런 뭐 옛날 냉전 시대나 있을 법한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반도를 한 번도 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드라마를 이렇게 시대와 그 요구하는 그런 내용 컨텐츠들이 있는 건데 그거랑 전혀 동떨어지게 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죠. 확실히 그 JTBC가 잘 된 거 보면은 JTBC의 그 뿌리가 이제 TBC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양방송 그 뿌리를 무시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요. 그렇죠. 사실 TBC가 사실은 70년대까지 뭐 우리나라 SBS 그 이상의 어떤 민영방송으로서의 그 기능과 시청률을 기록했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 한 30년 가까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초창기 이제 JTBC가 이제 TBC의 인맥들이 또 많이 들어와서 초기 세팅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 그 정도 돈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너의 그 마인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세영 회장은 뭐, 그렇게 많이 들어? 라고 할진 몰랐어도, 방송 전문가들이 그렇게 돈 들어간다고 하니, 뭐 그렇게 써야지 할 수 없지. 그렇죠. 이랬던 것 같고,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 참 뭘까 안 되는 방송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고, 되는 방송은 또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 정도 인풋이 들어갔으면 그냥 이 정도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요. 아주 모처럼 알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무척 좋습니다. 근데 사실 MBC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2의 공영방송이 꼭 필요한 이유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런 매체는 이제 사실은 방송 3사 거기에 더해서 JTBC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CJ도 있긴 합니다만 CJ는 거의 뭐 어떤 실험 작품들, 그렇죠. 완전히 트렌디한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로 가다 보니까 뭐 저기 TVN에서 무슨 상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따라서 MBC는 정리하고 제2의 공영방송보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한 두 번 다시 이런 그 쓰레기들이 와가지고 회사 돈 갖고 지들 멋대로 갖다 쓰는 이런 구조를 완전히 차단시킨 채 방송인들이 방송이 즐거워서 그냥 퇴근하는 게 너무 싫을 정도의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 그런 회사를 복원시키는 것, 그런 일을 하려면은 저는 좀 아주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진짜 MBC가 그런 직장 아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죠. 처음에 미디어오늘 기자가 되고 나서 방송사를 이제 출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MBC는 그 방송 민주화의 어떤 그런 젊은 세대가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니까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민주화, 이념,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작자를 찍어 누르지 않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한마디로. 제작자를 찍어 누르지 않으면 창의성 같은 것들 그리고 자발성, 애사심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분위기가 정말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KBS, SBS도 출입을 해봤지만 MBC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예. 정말 그 아주 묘한 분위기인데 굉장히 좀 자신감도 있고 보통 이제 SBS나 KBS 가면 이제 미디어오늘 기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MBC만 하더라도 어제 본 것처럼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바이블환 성경환 전 TBS 전 대표께서 MBC 아나운서에 있었을 때도 미디어오늘 기자라고 처음에 인사드리러 가니까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리버럴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하면은 이제 MBC 그 분위기 아니에요 이래요 다들. MBC 미디어오늘 기자가 출입도 못하죠. 못하죠. 그렇죠. 출입했다가 바로 현주 건조물 침입죄로 엮입니다. 예. 이상한 회사가 됐어요. 전화를 하면 욕을 들어먹고. 최기화 MBC 보도본부장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에게 네, 국장님 맞으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야, 이 씹새끼야. 네? 어디서 얼마 내 정보를 말한 거야? 국장님. 이 인마 개인정보를 그렇게 얼마 쉽게 하나? 국장님.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아니야? 국장님. 야, 이 새끼야. 국장님, 욕을 하시면 안 되죠. 욕이고 지랄이고 간에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야, 인마. 네. 네가 녹음을 하든 내든 말든 마음대로 해. 근데 내 개인정보를 네가 왜 하냐? 국장님, 저는 MBC 출입하는 선배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야, 인마. 미디어오늘은 MBC 출입하는 놈 없어. MBC 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지랄하지 마, 인마.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욕이나 듣는 이런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괴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들 지금 구성원들이 투쟁하고 있는데 구성원들도 이젠 사실 시간은 그분들 편이거든요. 그렇죠. 뭐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MBC 법인체를 고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최욱현 PD가 제목을 그렇게 한번 야하게 뽑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MBC 꼭 있어야 하나. 이 새끼 미쳤나고 볼 수 있게끔. 조회수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네. 방송계의 맏형이 바로 서야 또 나머지 방송들도 그런 MBC의 좋은 부분들을 따라가면서 또 새롭게 방송의 어떤 활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을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사실 KBS 때 한번 얘기해보죠. KBS 정의원 주사장 계실 때. 네.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 때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모든 시기에 정의원 주사장이 그 사장을 하셨는데, 네. 그 시기에 KBS의 신뢰도, 시청률, 출연자들의 명망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마 KBS 부동의 1위였죠, 신뢰도가. 청사 일에 그런 때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KBS가 네. 예능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그때였어요, 그때. 상상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진짜, 예. 네, 1박 2일. 그런 거 진짜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이 돼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전성기였죠, 전성기. 그 제작에 간섭 안 하고, 그렇죠. 또 외풍이 오지도 않았지만은 그 외풍이 있으면 막아줄 수 있는 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야, 그러니까 사장 하나만 바뀌니까 조직 전체가 다 망가지네. 김재철 하나 들어와가지고 회사가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무너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구성원들이 사장 내쫓으려고 하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MBC 정도는 사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직 전체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MBC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법인체를 만드는데 과거의 MBC 출신들, OB 멤버들까지 다시 다 오시라, 뜻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호를 연다면, 그렇게 해서 뭐 손석희가 오고 최승호가 오고 뭐 정찬영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MBC는 뭐 글쎄요, 그분들이 오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찬영 대표는 지금 TBS 잘 만들고 있고 안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사실 딱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 양반도. 그렇죠. MBC에서 잘하고 있다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니었고 일자리를 빼앗았지. 그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근데 요즘 MBC들이 방송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안 보고 안 튼 지가 오래돼서.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청취율이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라디오. 라디오요? 예, 확 떨어졌대요. MBC는 가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면서 틀 때 항상 그게 나와요. 그 타이밍이 그때 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BGM 음악 나오다가 갑자기 띵 띠딩 띠딩 하면서 방송사 사정으로 음악만 틀려드릴 수밖에 없음을 뭐 이래하고 또 계속 음악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안 듣는 거죠, 나도. 광고가 안 붙고. 그래서 그 광고가
SBS로 이렇게 다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을 하는데 한 40%에서 광고가 한 5분 가까이 되니까 예. 실제로 네. CBS 제 주말에 하잖아요. 네. 주말 방송인데 네. MBC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광고가 넘어와서 평소에 한두 개 붙었는데 네. 한 7, 8개까지 붙어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지금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좀 큰 변화를 위한 그런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우리 구성원들 애쓰고 계신데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대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국민들에게, 이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부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우리를 믿어달라. 그야말로 MBC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부채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달 월급 못 받는 게 월급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야. 네. 예. 한 달 월급 또 2달 월급 안 받아도 된다.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이러면서 싸우는 건데 여기 박수를 안 보내면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그 투쟁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자, 다음 소식.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석에 김인규 전 KBS 사장에 대한 기사를 좀 많이 냈는데 경기대 총장 갔어요, 이 사람이? 네, 지금 경기대 네. 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임 기간이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인데 요 3년 동안의 그 임원회의록을 저희가 입수를 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보통 임원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냥 속기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그냥 뭐 대충 뭐 오늘의 주제, 뭐 오늘의 결론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거 정리한 사람은 정말 김인규 사장의 토시 하나 안 놓치고. 그래요? 이 회의록이 분량이 네. 한 5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요? 네, 엄청나요. 그러면 무슨 코딱지를 팠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겠구만. 저는 국회 속기사가 쓴 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네. 아니, 어디 뭐 누가 몰래 녹취를 해서 녹취록을 만들어낸 건 아니고. 아니에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이에요. 회의록인데 되게 자세하게. 엄청나게 기록 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가 존나게 화났다. 김인규를 존나게 빡치게 한 그런 기록 정신. 예,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그때 김인규 퇴임할 때 뭐 이제 뭐 속기록 같은 게 뭐 몇 건 해가지고 뭐 줬나 봐요. 그래도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요게 이제 저희한테 유출이 되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임원 회의록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회의할 때 그러잖아요. 야, 뭐 이렇게 하거든. 그 민낯이 완전히 다 드러나요. 회의 때 했던 뭐 농담이나 혹은 뭐 해서는 안 될 뭐 성희롱이나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뭐 화내는 거 막 자기가 사장이고 밑에 본부장이니까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있잖아. 혹시 뭐 비속어도 들어갑니까? 비속어요? 비속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데 이를테면 뭐 이렇게 왜 안 뛰냐? 저 신문사 저런 데는 빨가벗고 뛰는데 뭐 이렇게 막 적나라하게 그때 그 임원회의에 기란 형, 그 다음에 조대현, 후임 KBS 사장 일정이 있는데 그래요? 개 털립니다. 그래요? 진짜 웃긴 게 성소수자들과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때 길환영 당시 콘텐츠 본부장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좀 전향적인 발언을 해요. KBS가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다룰 수 있다. 근데 김인규 당시 사장한테 발립니다. 안 된다. 완전히 발려버려요. 그 태도를 바꿔요. 조대현 당시 부사장은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 심의실 문제 때문에 회의하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김인규가 조 부사장하고 일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까지 다 적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적었어요. 약간 그 김인규 사장이 KBS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약간 보스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이거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본부장들이 같이 따라와줘야 되잖아. 근데 미적미적거린다고 판단하니까 그냥 임원회의에서 그냥 작사를 내더라고. 뭐 그거는 사장 스타일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치고 문제가 될 만한 발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작. 많죠. 엄청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좀 잘라 소개해드리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방송 3사 사장단하고 네. 은밀히 한번 만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네. 3사 사장이면 SBS도? 네. 그런데 왜 갔지? SBS가? 이스구스의 노래. 자,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때 왜 모였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모임 즈음에서 이명박의 내곡동 사전보도가 터져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낙검수와 무관하지 않은. 예. 그래서 여론이 이제 급속하게 안 좋아지니까 이게 이명박이 방송 3사 사장단을 부른 것 같아요. 딱 불러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좀 나눴겠죠. 어떻게 보면 뭐 4대강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근데 요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0월 21일에 그 KBS 수신료 대책회의에서 김인규 사장이 이명박과 만난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이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수신료 인상이 그렇게 어려워?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김인규 사장이 뭐 어렵습니다.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준조세고 온 국민의 어떤 동의가 사실 있어야 되는 문제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KBS 본부 노조 있잖아요. 정보언론노조 KBS 본부. 새노조. 거기 새노조가 만든 노보를 MB한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노조 노보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사장에 대한 시인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 도청 사건 있지, 뭐 그래서 지금 편파부도 하지. 그래서 수신료 인상이 또 안 되지. 이게 악순환에 빠졌으니까 시인 투표를 하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즈음에서 좀 얼마 전에 공개된 문건 중에 KBS 관련 검토 사항이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건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MB정부 홍보수석실 및 홍보기획 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인데 이 문건에 이제 김인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국회 도청 의혹 사건과 이로 인한 수신료 인상 추진 지지부진으로 김인규 사장 리더십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 김 사장은 사장 평가를 주장하는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 김 사장으로는 KBS 정체성 확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장 교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KBS 정상화 추진. 그러니까 김인규가 지금 그때가 완전 쫄려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판단하기에는 김인규 당시 사장이 KBS를 좀 완전 장악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인규 사장이 노보를 딱 보여주면서 이거 보십시오. 얘네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내가 얘들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4대강 관련해서 KBS가 한 게 뭐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인규가 뭐 그 얘기를 듣고 임원회의에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즈음에서 KBS가 이제 4대강 보도 같은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생방송을 이제 사원 연결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4대강을 사원 연결해서. 네. 뭐 여기 똥물이 많습니다. 뭐 그런 거 했을 리 없을 것이고. 로봇 물고기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요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법적인 위반 소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2010년 8월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차명 계좌 때문에 자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KBS가 단독 보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경위가 이 임원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조현오 전 청장의 발언은 원래 추정 60분이 입수를 했대요. 추정 60분이 입수를 해서 이거를 방송을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있다. 뭐 이 내용이 아니라 그때 조현오가 경찰청장이 아마 내정될 때였나? 뭐 그랬을 거여서 이런저런 조현오에 대한 문제점을 파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을 입수를 했고 이 사람이 뭐 근거 없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구나라는 판단을 추정 60분 제작진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조현오를 일종의 까는 조지려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이화섭 당시 제작본부장이 제작 중단 지시를 내립니다. 이분이 나중에 문재인 캠프 합류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제작 중단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조현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추정 60분이 모아온 아이템 중에 이 차명 계좌 얘기만 똑 떼서 보도국에 갖다 줬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국에서는 그냥 그거를 딱 톱으로 보도를 해버린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 계좌가 있다라는 발언을 조현오가 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임원회에서 김인규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현오 청장 발언은 KBS 특종이다. 여러분들도 발언을 조심하라. 뭐 노 대통령 차명 계좌는 진실 게임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명 계좌 건은 장기적으로 취재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요게 걸려요. 방송법 위반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장은
그렇게 직접 취재 지시하면 안 됩니다. 간섭할 수가 없고. 그럼요. 간섭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방송법 위반 의혹은 뒤집을 포함해서 그 MB 정부의 그런 치적들을 홍보하는 방송을 KBS가 만들어내면서 그때 나왔던 임원회의 그 속기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예전에 그 김태호 씨가 국무총리로 지명됐을 때 그렇지. 네. 네. 그때 김인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총리의 40대를 기용했다. 김태호가 누군지 관심 많다. 뉴스라인, 그러니까 KBS 심야 뉴스가 뉴스라인인데 뉴스라인 섭외가 필요하다. 뭐 개각통의 정부 의지 드러냈다. 젊은 층과의 소통이다. 이렇게 아예 기사 방향까지 지시를 하면서 지시를 한 거죠. 네, 섭외까지 얘기를 하고요. 아니 그냥 스튜디오 들어가서 콜하지. 아니 본인이 해 그럼. 네. 자, 투 스탠바이 투 카트. 주민. 잠깐 눈썹 누가 그랬어?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저기 이병순으로 이제 사장이 바뀌었을 때 하도 온갖 것들을 간섭해가지고 라디오 PD 한 분이 사장님 오늘 첫 번째 노래는 무슨 노래로 선곡할까요? 트위터에 그런 글을 남긴 걸 제가 봤습니다.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해 줬는데 보도국의 모 기자가 노트북으로 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잠깐 하는데 이병훈 사장이 잠깐 왔다가 이제 나가는 길이었나 봐. 노트북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 정리 안 해놓은 거 막 이렇게 있으니까 등 뒤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바탕화면 정리하라고 소리를 몰아질러가지고 그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나랑 밥 먹으면서 바탕화면 정리 안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장 처음 봤다. 그 저기 그 자회사 사장으로 갔을 때 이병순 씨가 그 책상이 삐뚤삐뚤한 것 같고 대노하더니 다시 직각으로 쫙 만들게. 그 집착한 사람들이 있어. 포인트도 글자 포인트도 12포인트 뭐 이런 걸로 맞추라고 하고. 야, 진짜 보통 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집착하잖아요. 갑자기 제 그 극동방송의 지사장이 생각납니다. 제 첫 직장 지사장이었는데 이 양반은 궁서체에 아주 진짜 매니아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뭐 덕후, 뭐 성애자, 궁서 성애자 그 정도였어요. 궁서애자. 궁서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세상에 나는 진지하신 분이네요. 그 양반이 사장이었으면은 CI도 다 궁서체로 바꿨어요. 근데 내가 근데 어느 날 한번 내가 멋대로 방송하다가 멋대로 방송한 것도 아니지 뭐 좀 센 음악 틀다가 혼났어요. 아이 너무 젊은 혈기에 화가 나는 거야. 그 뒤로 한 며칠 동안 계속 갈구는 거야. 뭐 나름대로 제 극동방송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들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알아. 그 의도가 다 보여. 근데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길들임을 당하느냐. 내 청춘이 아깝다. 그래서 사표를 딱 냈습니다. 반려가 됐어요. 왜냐? 궁서체가 아니어서. 사실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건 또 휴먼 고딕체. 휴먼 고딕체로 제가 냈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사표 냈는데 뭐. 근데 궁서체가 아니라니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뭔 얘기가 다 이렇게 됐죠? 근데 권위주의자들이 되게 그래요. 이 어떤 창의성, 젊은 사람들의 발랄함 이걸 못 참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정현주 시대에 그걸 아주 구가했던 젊은 사원들이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시대를 만나서 말도 안 되는 사장의 그런 간섭에 기가 막히는 거지. 근데 아마 지금 한 9년 지나서는 길들여졌을 거야. 그렇죠. 바탕화면 정리해. 그러면 아마 정리할 걸. 그렇죠. 그게 습관이나 이 환경이 무서운 거거든요. 물론 또 그것도 바뀌면 또 바뀌어지긴 하지만 빨리 바꿔야 돼요. 9년 사이에 많이 길들여졌는데 사장 바꾸고 KBS가 정상화돼도 9년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4년 전으로 돌아갈걸? 난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를 너무나 크게 역행시켰던 지난 낡은 정부 빨리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아 씨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이 비망록을 예. 보면은 김미아 씨에 대한 그 김인규의 엄청난 적개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김미아 그 누님이 뭐 어떻다고 그래? 난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KBS 블랙리스트 그게 공론화를 시켰잖아요. 그걸 굉장히 괘씸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미아 씨가 2010년 7월 6일에 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KBS의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괘씸한 건요. 억울할 때 괘씸해야지. 해놓고 괘씸한 건 좀 그렇죠. 그렇지. 무슨 맨날 해놓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게 좀 황당한 건데. 아니 블랙리스트 해놓고 그걸 김미아 씨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걸 왜 억울해하냐 이거야. 나는. 근데 김인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딱 단 한마디를 이때 김인규가 딱 던집니다. 그러니까 7월 6일날 트위터에 김미아 씨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7월 7일날 임원회의를 딱 열어서 김인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기자들을 불러라. 기자들을 불러? 네. 그래서 이제 김미아를 조지라고. 그런 의미인 거죠. 야. 그리고 방송 개판을 흐리는 의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CP와 EP 합세해라. PD들까지 다 붙어서 이제 하라는 거예요. 김미아 씨한테. 그러면서 이제 뭐 회견문 쓰고 MC 교체된 평균 기간을 파악하고 뭐 외국 사례를 알아보고 뭐 이런 쓸데없는 일을 지시를 계속 내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김미아 씨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렇게 분노를 해서 이제 방방 뛰는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만약에 자기들이 안 했으면은 그냥 뭐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쿨하게 그러면 끝이지. 김미아만 바보 되는 거고. 했으니까 열받는 거 아닙니까? 두려운 거지. 내가 봤을 때 두려운 거야. 그것도 그렇고 지금 완전히 전파 사회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장이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뭐 이렇게 누구 조져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해요. 뉴스 해설로 다뤄라. 이슈앤 뉴스라는 KBS 9의 코너가 있었어요. 그때 이슈앤 뉴스로 다뤄라. 추정 60분으로 다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도와 프로그램에 아주 계속 김미화의 두 얼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네. 어? 그러면서 뭐 법무 쪽하고 홍보라인 쪽에 막 이제 질타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김미아 이렇게 대응하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대응도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그 다른 언론사의 뭐 독구다이,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일본식 은어, 독구다이 이게 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지. 뭐 김미화의 진실은 이런 식으로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좆가고 있네. 깜짝이야. 개 좆가고 있어요. 아니 그 김인규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뭐 1등 공신 같은 그런 존재가 양정철. 참여정부 때 이제 홍보기획비서관 아닙니까? 이 양반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정현주 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1차 임기가 끝나고 이제 2차 임기 시작될 무렵 그 사장 공모가 있었을 때 그때 김인규도 도전했었어. 맞아요. 그때 이제 정현주 사장하고 경쟁자였지. 그때 이제 양정철 씨한테 접촉해가지고 내가 KBS 사장 되면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고 있는 KBS 노조원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막 비판했던 KBS 노조 아니었습니까? 이 노조원들을 제대로 내가 장악해서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KBS 이사회에서 표차가 많이 안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난 놀란 게 민주당 인사인데 전에 KBS에 있었던 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분도 김인규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의 없더라고. 저쪽 편인데 완전히. 야 이거 보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코드에 꽂아도 들어가는 어느 코드에 꽂아도 들어가는 만능잭. 그게 바로 김인규의 실체였던 거지. 근데 실제로 그때 김인규가 정현주 사장이 이제 2기에 했던 사장을 김인규가 했다면은 아마 그렇게 참여정부에 충성했을걸? 그렇죠. 만약에 무차 또 왔던 얘기지만은 통합진보당 정부가 탄생하면은 또 그 코드에 또 맞추는. 그렇죠. 야, 50부터 통합진보당까지 이게 다 코드가 소화가 되는. 방송사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을 김인주를 통해서 봤었는데, 야,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나중엔 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 하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취재하라 이런 패륜적인 지시를 했다. 야, 진짜 이건 그건 넉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특히 언론인이 그러면 더 안 되죠. 그렇다고 진짜 이렇게 김미아 씨 한 분을 놓고 KBS가 전사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지시를 놓는 게 정말 좀 정상적인 사장이었는지. 아니, 김미아 씨는 그냥 개그맨이고 방송인이에요. 재밌는 얘기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들한테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도 소박하고도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우리 시대의 그 어떤 연예인인데 그분 하나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온 사회가 달려들고 정권이 달려들고 그분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진짜 국정원에서 이렇게 김미아 씨를 딱 박아가지고 방송에서 하차시켜야 된다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니 김민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무조건 떨어뜨려야 자기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네, 이거 참. 또 김규리 씨. 맞아요. 때려잡은 거나. 그 문성근 형님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85년에 연극 배우를 시작했는데 85년부터 데뷔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블랙리스트 아닌 때가 때가 훨씬 적어. 맞아. 블랙리스트 아닐 때가 10년 아닙니까? 그렇지. 맞아. YS 정부 때도 잘 나가셨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상 없었던 거지. 비단 문성근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예술인 좀 삐딱한 BJ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도 그렇게 탄압받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야기 나온 김에 YS하고 다른 여러 이승만부터 박근혜까지 한 묶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좀 너무 직선적이고 생각이 많이 없어도 그래도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진정성은 난 있었다고 봐요. YS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연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상대적인 얘기예요. YS하고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런 지도자하고 또 같은 선상에 놓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그 YS가 그렇다고 이승만부터 박근혜하고 한 편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제가 봤을 때는 평가를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분은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진정성은 있었다고 처음에는. 나중에 퇴색됐더라도. 근데 하여튼 그 시기에도 이제 하여튼 활동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 정부들은 코미디언들의 사회적 어떤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을 용납을 못했네. 그렇죠. 나는 이거 분명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보는 게 민상 토론 있죠? 민상 토론. 보셨죠? 개그 콘서트. 그 콘서트는 시사 개그가 아니야. 하여튼 풍자는 풍자인데 뭔 풍자냐면 정치에 대해서 얘기했다 큰 불이익을 당한다. 큰 화를 당한다. 이런 현실을 풍자한 그런 개그인데 그것마저도 불온하다고 다 없애버리는. 그렇죠. 야. 저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유민상 씨가 원하는 얘기 하시죠. 정말이죠? 네. 자, 원하는 거 얘기할게요. 자원하는 거? 예? 자원? 예? 자원 외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민상 씨가 원하는 대로 자원 외교.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국민의 혈세 낭비인가를 놓고 난상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 정해진 시간 동안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얘하고 나하고? 시작하시죠. 자, 빨리 시작하시죠. 먼저 정치적 견해를 밝히시죠. 유민상 씨부터 정치적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왜 하고 있어 여기서? 심야 토론이야, 100분 토론이야. 100분 토론은 MBC 거고. MB? 예? MB? 왜? MB가 잘못됐다. 왜? MBC. 이명박 씨. 아유. 들었습니다. MB. 이 사람이 그렇게 청계천을 자주 뭔 소리야? 그게 뭔 상관 있어? 너 형을 보내려고 그러는 형? 내가 형? 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면 이상득 전 의원. 네, 내가요? 내가 그런 걸 들었습니다. 정확히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김대성 씨 들었어요? 예. 김대성 씨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또 저예요? 예. 자원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잘못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잘못했다. 참 이런 야만의 시대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네. 김인주의 발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이 네. 결국 끝내 그들에게 부메랑이 됐듯이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났어요? 뭐 김인규 뭐 건은 뭐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우리가 뭐 이후에 뭐 김인주 같은 사람을 뭐 거론할 이유가 있는가 싶은데 김인주 이 사람 이거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아직도 경기대 총장으로 있고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심판을 좀 받긴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보도 그렇죠. 개입한 것과 잘 관련해서는 나가셔야죠. 이제. 네. 그렇죠. 법적 그 어떤 조치가 책임을 저는 분명히 질 부분이 있고요. 네.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대충 봐주면 안 된다. 그럼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공영방송 정상화. 자, 마무리하는 건가요? 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 김경민 KBS 이사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사퇴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구 여권,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 추천 이사였는데 KBS 이사진 가운데는 처음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 KBS 이사회가 원래 구 여권 추천 7명, 그다음에 구 야권 추천 4명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퇴를 해서 현재 여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면 이제 6대5가 됩니다. 그러니까 MBC도 전에 유희선 사퇴를 했죠. 그렇죠. KBS 지금 김경민 사퇴를 했죠. 그래서 둘 다 한 명씩만 이탈을 하면은 게임은 끝나요. 이 지금 상황은 한 명만. KBS는 지금 6대5, MBC는 5대4. 5대4. 아이고. 그래서 한 명씩만 이탈을 하게 되면 대영이 형님하고 장겸이 형님을 이제 뭐 아무리 반발하셔도 보낼 수 있는 합법적으로 보낼 수가 있죠. 어떻게 좀 흔들흔들하는 이사들이 있을까요? 뭐 나머지는 계속 버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김경민 KBS 이사가 사퇴를 하니까 뭔가 엄청난 큰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오늘 신문에 봤어요. 그렇게 냈더라고요. 뭐 그냥 엄청난 외압에 의해서 그만둔 것처럼 하는데 그 외압이라고 하는 것이 노조원들 아니야. 노조원들이 뭐 학교에 가가지고 뭐 항의하고 그게 엄청난 외압과 사찰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목요일자 조선일보의 노림 의도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 강규영 이사. 강규영. 저기 같이 일했던. 그 강규영 이사 마저 아웃되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조선일보 노림수는 그거였다고 봐요, 저는. 너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강규영 이사가 실제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나는 버틴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거였던 거죠. 반려견 애견 카페 가서 법인카드 뭐 했다고 하는 것도 KBS 법인카드. 근데 뭐 거기도 뭐 해명을 했더라고요. 나는 원래 그런데 카페 가서 일을 보고 이런다. 그것도 이제 업무의 일환이었다. 그 애견 카페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밥 산 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다 업무 보면서 거기서 한 거고. KBS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그거 1년에 몇 번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막 인터뷰를 했던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만약에 조선일보가, 강규영이 조선일보 편이 아니었다면은 어땠을까? 난리 났겠죠. 뭐 5만 원이라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요. 조선일보의 이런 다른 잣대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전 조선일보한테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조원이 가서 항의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이게 문제가 사찰의 버금가는 그러면 민간인 사찰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실상의 테러 그건 괜찮냐? 아이고 이런 비응신들 진짜. 그러니까 노조가 가서 시위한 거를 사찰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또 실어줬잖아. 그러면 지금 뭐 친박단체들이 특검 가서 하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손석희 사장 집 앞에 찾아가지고 아니 몽둥이로 때려야 된다 뭐 이지랄한 건 뭐야 그러면? 심지어 정현주 전 사장 경찰까지 동원해서 끌어냈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 뭐라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마디로 지편만 아니면 다 맞아요. 마음껏 까고 지편이면은 또 이렇게 다른 각도로. 저는 오늘 조선일보 딱 그 지면을 보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조선일보가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넘어갈 것 같다는 것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긴급 지면을 투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뭐 시간은 뭐 우리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조선일보는 그런 식의 보도를 내서 뭐 국면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니들의 환상일 뿐입니다. 조선일보의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을 뿐더러 조선일보의 그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들의 어떤 사욕, 사리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전 조선일보를 너무 걱정해서 이런 것들을 소개했다가는 조선일보 이미지가 얼마나 크게 실추되겠어요. 전혀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할 때 조선일보를 위해서 조선일보 기사를 다 웬만하면 스킵합니다. 소개하기가 민망해. 그렇죠. 또 이걸 들려줬을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되겠어요. 짜증이 나겠고. 항상 이렇게 청취자를 위하는 방송.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 103.5. 네, 그렇습니다. 10월 17일부터 한국리서치의 청취율 조사.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101.7. 네. 김용민 PD가 뉴스 브리핑 했을 때와 차이를 보여줘야 됩니다. 네. 아직 저는 방송을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일단 많이.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관훈 나이트클럽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옥현 PD가 아주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현 PD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조만간 감옥 가세요?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고영수 씨가 방송을 하는데 55분에 항상 끝나던 방송인데 PD가 몰랐던 거야. 정시에 끝나는 걸로. 그래서 5분이 늘어났잖아. 근데 이미 54분에 클로징 음악이 나온 거야. 클로징 음악 나오고 다른 음악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난리가 나고 5분을 늘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5분 동안 해야 되는데 시그널 음악과 함께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 수고해주신 아무개 PD를 여러분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더니 온갖 스태프들의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우리 어머니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최옥현 PD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키워주시고 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